지난 2차전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클린스만호, 마지막 경기는 아주 익숙한 그의 팀, 김판곤의 팀인 말레이시아 대표팀입니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김판곤 감독은 어떤 경기를 선사할지 과연 말레이시아 대표팀 한번 지금부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레이시아 대표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은 아시안컵 이전 132위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조추첨 당시에는 4포트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타지키스탄, 인도,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과 함께 있는데요. A조에서 타지키스탄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4포트 팀도 무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최근 아시안컵에서는 2007년 4개국 아시안컵에서 C조 4위를 기록했는데 이때의 아시안컵은 사실 이 개최국 자격으로서 참가했다는 점에서 아시안컵에 이 실질적으로 진출했던 본인들의 힘으로 진출했던 건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두 줄 평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승리밖에 없다. 16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말레이시아 대표팀과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2조 상황입니다. 2차전들이 막 끝났지만 변한 건 크게 없습니다. 득실차 정도에만 변화가 있었고 승점에도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고 결국 3차전까지 가야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르단, 대한민국, 바레인, 말레이시아 순서인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1위로 진출하기 위해선 이번 경기 일단은 이기고 봐야 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차전 말레이시아 대표팀의 경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 2패, 그동안 5실점을 했고요. 16강을 진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1차전에 완패를 했지만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요르단의 공격이 강했고 그것을 말레이시아가 버텨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후반전에는 좋은 축구를 했다는 것에서 미루어 보아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준다면 이 16강 진출, 조 3위로서의 경쟁을 통한 16강 진출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결국 아쉬운 막판 실점으로 인해서 경기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선수는 아리프 아이만 선수인데요. 말레이시아의 신성이자 이 사파윌 라시드 선수를 밀어낼 수 있는 재능으로 보이는 아이만 선수는 이 선에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말레이시아 여러 국민들 그리고 선수들이 기대를 하는 선수인 만큼 우리 대표팀도 긴장을 하고 막아줘야 하는 선수가 아리프 아이만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대한민국과의 맞대결, 성인 대표팀 맞대결은 26승 12무 8패로 대한민국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대표팀과의 맞대결은 1989년 월드컵 예선이라는 점에서 꽤나 오랜 결과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경기 3대0으로 이겼을 때는 황선홍, 조민국, 황보관 좀 추억의 이름들이 지금은 지도자를 하고 있거나 지도자까지 그만둔 선수들 내지는 현재 코치 감독들이 있는 만큼 꽤 오래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대신 지난 2018 아시안게임에서는 조별리그 2차전 반둥 쇼크를 안겨줬던 말레이시아 대표팀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어느 정도 현재 말레이시아 대표팀에 들어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이 선발 라인업 내지는 이 전체 라인업 중에 현 대표팀 선수는 송범근, 조현우, 김민재, 황인범, 손흥민, 황희찬이 있습니다. 이때 반동 쇼크를 기억하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 조금 더 진심으로 임할 수 있게 되는 대한민국 대표팀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팀의 감독은 김판곤 감독입니다. 2022년 1월 21일에 부임을 했던 김판곤 감독은 30경기 동안 19승 3무 8패라는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많이 성장시켰지만 아직 큰 무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아시안컵에서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말레이시아를 43년 만에 자력 아시안컵으로 진출시켰고 대한민국의 카타르 월드컵 16강에도 지분이 큰 그런 감독이자 행정가였던 만큼 이 김판곤 감독의 능력은 말레이시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1, 2차전 모두 3-4-3을 사용했던 김판곤 감독입니다. 3-4-3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2차전에서는 시안 하즈미 골키퍼, 백스리에는 탄, 쿨스 사드, 그리고 윙백에 쿠르비동 데이비스, 미드필더에는 슈터트 윌킨과 쿠티, 공격진에는 파이살 하림, 아이프라이만, 그리고 파울로 호세 선수가 함께 했습니다. 역시나 메인은 조호르 다를 탁짐 소속 선수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이 선수들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대표팀이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관전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김판곤 감독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좀 짧게 드렸었는데요. 김판곤 감독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자 국가대표 선임위원장을 하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는 말레이시아 대표팀의 감독으로 왔고 말레이시아를 여기까지 끌고 온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세대를 만듦과 동시에 말레이시아라는 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내지는 한 단계 넘어 두 단계, 세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말레이시아 대표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김판곤 감독입니다.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김판곤 감독이 KFA 최전선에 있었던 만큼 우리 대표팀을 잘 안다는 점인데요. 다만 말레이시아 선수 퀄리티가 우리보다는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우리 대표팀이 김판곤 감독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던지 김판곤 감독의 팀을 잘 잡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차고 넘칩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역시 두 번째 관전 포인트인 뭘 하고 싶은지인데요. 현재 아시안컵에서 1승 1무를 달리고 있는 우리 클린스만 호는 솔직히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흔한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 스타일 공만 던져주고 선수들이 알아서 플레이하는 이 모습은 사실 2023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바라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벤투호의 축구에서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지만 결국 뒤에서부터 만들어가는 너무나도 최근에 전술들을 사용한 이 축구가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도 잘 맞아 들어간다는 걸 너무나 여실히 확인을 했던 대한민국 대표팀 입장에서 지금의 클린스만호 축구는 사실 좀 아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안컵은 작은 대회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퀄리티의 차이는 크지만 변수는 늘 존재하고 세세함에서 더 앞서 나가야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클린스만호는 잘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테크니컬 에어리만 했으면 안 되는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전술적으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클린스만 감독이 이왕 온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이라도 조금 더 세세하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것이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요. 자, 하지만 이번 경기가 잘 풀리게 된다면 다음 16강 상대를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4위를 제외한 어떤 순위에도 있을 수 있는 우리 대표팀은 1위 갈 때의 경우 D조 2위와 경기를 하고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C조 1위 팀과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현재 D조 2위가 일본이라는 점은 이 C조 1위인 이란과의 경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일본도 한 단계 미끄러졌고 우리도 한 경기 미끄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가 될 경우에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일본도 어렵고 우리도 어려운 이 상황 1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1위가 될 경우에도 어려운 길은 예상되어 있습니다. 2위가 될 경우에는 F조 1위와 경기를 하고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B조 1위와 18강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F조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마 끝까지 F조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경기를 할 경우에는 이 알힐랄 소속의 선수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좋은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역시 16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만약의 경우 3위가 된다면 우선 3위 간 순위에서 앞서야 되는데요. 만약 앞서게 된다면 카타르 혹은 호주와 16강을 펼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레이시아 대표팀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판곤 전 위원장의 팀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다리가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 고속도로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말레이시아 대표팀과의 경기를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클린스만호의 건성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